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최혜선, 조종술, 저술인데 최혜선, 조종술 이분들은 호전 반응 등등에 대해서 아주 글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강사로도 많이 활동하시죠. 자, 호전 반응의 정의와 잘못된 현대 서양 의학. 자연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호전 반응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 치유의 힘이 건강에 좋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을 비롯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본질에는 자연치유의 힘으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호전 혹은 명현 반응이 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연치유의 힘이다. 만약 어떤 치유나 처방이 자연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서양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의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자연치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기초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실 호전 반응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과학 영역에서는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깊이 따져볼 것 없이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생각해보라. 아마도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때를 제거하는 목욕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낡은 세포가 죽으면서 때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재생 반응이다. 이렇게 재생 반응은 우리의 몸 세포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 치유 반응이다. 자, 만약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허약 체질이라면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호전 반응을 강화해 질병을 몸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대우주, 다시 말해서 자연, 먹을거리, 모네라, 적혈구라는 단계적인 분화 과정을 치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 건강이나 생활 습관, 병은 적혈구나 그 혈구의 재료인 식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체는 소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주 자연과 아예 무관하다고 여기며 생활한다. 소우주다. 인체는 소우주다. 그렇다면 자연의 우주의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이나 자연 치유력을 무관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에 그저 부작용이라는 오해의 딱지를 붙이고 손을 놓게 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식품이나 대체요법을 과대 광고라며 못을 박는 한편 언론을 통해서 그것은 법적인 제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무지와 무능력에서 나온 발상이다. 사실 현대의학은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과 세포를 더욱 분해하고 해체해서 유전자, 원자, 분자를 분석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은 아니다. 그런 탓에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기계 부속품처럼 갈아치우는 수술요법이 유행하면서 인간기계론적 생명과학이 되어버렸다. 수술요법은 기계론적 세포간에 따라서 인체가 자연치유력을 발동해 치유하려는 내 몸 안의 호전 반응을 도려내는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치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은 산업사회의 한 분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 산업이란 의료장비 사업, 진단장비, 화학제약, 병원사업, 의료진 양성사업 등을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분야는 오늘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떠올랐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은 바로 병원 치료라고 한다. 실제로 이미 많은 병원에서 기계 부속 부음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세포에 화학 약제를 치고 부속품을 교체하듯이 수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인공장기, 인공혈액, 인공관절 등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병원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수리점과 같다. 예? 췌장에는 인슐린, 혈관에는 고혈압, 약품, 위장에는 소화제, 갑상선에는 호르몬제, 염증에는 항생제를 들어붓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처방으로 몸이 하는 이 일을 약이 대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약에 깊이 의존하는 인체 세포는 재생의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합병증만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서양의학의 처방이나 치료법에는 인체 세포의 재생으로 자기 기능을 다하는 자연치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의 의학자들에게는 아예 자연치유력이나 호전반응, 재생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 오히려 서양의학의 모든 치료는 자연치유의 힘인 호전반응을 저하시켜 날로 질병화, 만성화, 합병화를 합병화의 전체를 밟게 만든다. 만성병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간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호전반응이 치유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현대의학에 버림받은 수많은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가 있다. 피가 맑아야 무병장수한다 하는 것이 동양의학이다. 피를 맑게 장의 미생물이 건강하게, 그러면 우리가 면역 활성화로 건강하다는 거죠. 호전 반응의 근원은 열 에너지이다. 자, 열 에너지. 열을 일으켜야지. 열을 오히려 죽여버리면, 해열제를 통해서 열을 죽여버리면 자연 면역력은 죽는 거죠. 자, 자연 치유력의 근본적인 왜 화면이 이럴까? 자, 근본적인 물질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화면이 그렇지? 그것은 빛 에너지다. 만물은 생명의 근원은 빛이 열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는 곡물에서 식물 에너지로, 인체의 내에는 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광물질에 태양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에너지는 곡물이나 야채에 또 식물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 역시 빛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다양한 광물, 토양, 식물 에너지는 영양이라는 물질이 되어서 소화기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동물적인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그 유동성, 즉 결국 세포는 고착된 세포가 되어 생명의 기운이 된다. 영양이란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 소화기의 기능에 의해서 음식물이 당분, 또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에너지 물질로 바뀐 것을 말한다. 당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즉 제련소의 용광로처럼 미토콘드리아 내의 구연선 회로를 통과하면서 산화되어 인체의 화학 에너지로 변화한다. 이러한 화학 에너지는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에서 생체 내의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세포 열 에너지로 생산되며 이는 대사 과정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포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질병이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 영양이 화학적인 열로 변화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끝없는 냉기의 제거 과정이자 정상적인 체온 발열과 호전 반응의 유지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만성질환을 넘어 무병장수의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양심적으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자,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영양을 섭취하고 냉기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모든 사람의 최고 관심사일 것이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 알다시피 36.5도이다. 그런데 체온이 낮아져서 29도, 30도에 이르면 의식을 잃거나 동공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만약에 27도 이하가 된다면 더 이상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자, 흔히 만병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감기는 체온이 낮아지면 걸리기 쉽다.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린 다음에 쉽게 낫지 않고 반복되는 증상도 냉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에 잘 견디는 체질인 인류는 여름보다도 겨울에 암을 비롯해서 감기, 폐렴,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중풍 등의 질환에 더 잘 걸린다. 또한 이들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그래가 겨울에 추위에서 몸이 떨게 되면은 질병 상태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루 중에 체온이 가장 낮은 새벽 3시에서 5시 이 사이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시간대에 천식 발작이나 가려움증, 불면, 빈뇨, 저림, 통증, 돌연사 등 저체온 증상으로 인한 병적 고통이 심해진다. 만물은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생기가 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물론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태양 에너지 덕분에 면역력을 갖고 만병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의 힘은 열에 의존한다. 인간에게는 온기가 있고 적혈구 세포 그리고 자연 치유의 힘이 있다. 자, 인간의 체온은 지구가 가장 뜨겁게 달궈진 시간대에 가장 활발한 면역력과 더불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의 생체는 일종의 열기관으로 2시에서 8시까지 가장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일지라도 추운 겨울에 조난을 당해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동사하고 만다. 그만큼 체온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열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세포 에너지인 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따뜻한 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그것은 면역력의 완전한 사망이자 호전 반응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온열 동물로 생명 온도의 마지노선인 약 30도 이하가 되면 소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죠. 자, 현대 서양 의학으로는 호전 반응을 설명할 수가 없다. 현대인의 면역력은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냉기로는 인체의 재생 시스템을 약화시켜 자연 치유 반응마저도 잠들게 한다. 정상 체온 상태에서 인체는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스스로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 치유 반응으로 질병의 악화를 막는다. 그렇다면 호전 반응이라는 인체의 치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될까? 그 근본은 바로 생명 재생의 열 에너지에 있다. 모든 생명체는 수천 년의 생명 진보의 역사를 통해서 정상 체온 유지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다. 그 자연 치유 시스템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잘 구비되어 있다. 동물의 경우 낡고 병든 세포를 자살로 유도한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되살리는 재생 능력이 바로 생명체의 보존 능력이자 체온 유지 능력이다. 이러한 생명 유지 능력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정상이라는 병적 반응으로 호전된다. 자, 이렇게 자연과 우주의 이런 환경에 순응하게 되면 체온이 오르면서 건강해지는데 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체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체내에 독소 및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이 없으면 혈액이 잘 순환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상 체온이 유지되면 독소와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는 것은 물론 영양을 잘 연소시키고 혈관을 팽창시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인체 내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는 낡고 병든 세포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정상 체온에 의한 건강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당분을 연소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연소된 열에 의해서 탄력 있고 견고한 근육이 유지된다. 그 근육의 힘은 다시 골격과 내장을 보정해주고 생체 조직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인체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은, 즉 결국은 생체 내에서 모든 체세포로 분화해 가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직 세포로부터 적혈구로 역분화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역분화란 정상적인 상태에서처럼 피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전 반응이 거꾸로 살이 피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의학의 기초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전 반응이란 재생 과정이 시작되면은 병든 세포가 붕괴되고 노폐물로서 체외로 배출되고 그 병든 세포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새 세포는 적혈구가 백혈구로 변화된 조직이다. 이 재생적 호전 반응은 체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진행하며 그 온도는 구강이나 겨드랑이에서 약 40도, 심장과 소장에서는 약 45도로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인체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호전 반응에는 열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활성화 반응으로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재생 시스템의 최고 장애 요소는 바로 수많은 화학 물질과 냉기이다. 내가 이 책에서 다양한 호전 반응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연의학을 전공해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호전 반응을 겪으며 평생 알아온 만성질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호전 반응을 접해왔다.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으로 또 본인도 그런 화학적인 저체온에서 이렇게 호전 반응을 열체온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호전 반응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이고 이론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현대 서양 의학은 혈구와 세포 간의 일원론적인 이론,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것이 없이 마치 자동차와 기름이 이원화 된 것처럼 적혈구나 체온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원론적 이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연치유에 따른 호전 반응을 부작용으로 오인해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올바른 치유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열제를 하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하고, 그렇게 몸을 학대를 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늘 작동하고 있고 이물질 제거 과정인 호전 반응은 수십 종류에 달한다. 만약에 인체의 면역 시스템인 호전 반응이 없다면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반응이 정지되면 어떠한 병도 고칠 수가 없으며 피로나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환조차 치유할 수가 없다. 나아가서 생명을 논하는 의학이나 생명과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자, 이렇게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서양 의학에는 항상성 유지라는 의학 이론이 있지만은 인체의 치유 반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논리가 없다. 따라서 현대 서양 의학만 공부한 의사나 영양학자에게 호전 반응은 부작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면 불가사의한 인체의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심지어 호전 반응을 질병의 악화 반응으로 착각을 해서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대체의학계의 목소리를 묵살하고는 한다. 자, 이렇게 현대의학과의 이 대체의학의 기능의학하고는 차이가 참 큽니다. 완전 반대의 역작용을 하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우리 이 참 대사 증후군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치유 반응, 재생 반응, 생명 유지 반응, 면역 반응은 그야말로 적이다. 화학 반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 탓에 그들은 증거 제거에 몰두하고 안 되면은 자르거나 깨면은 수술요법에 의존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치유 증상을 공격하는 화학 약제를 남용한다. 대표적으로 암의 경우에 강력한 맹독성 화학물질인 항암제로 증상을 제압하고 방사선으로 불태우는 잘못된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욱이 암 환자가 아닌데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직성 척추 질환자나 근무력자에도 환자에게도 100분의 1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역시 항암의 어떤 치료의 어떤 제약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히려 해를 가한다라는 건데요. 그들은 이처럼 인체가 병들었다는 것은 냉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려는 재생 반응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는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없어지거나 암세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화학약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 주입하면 세포와 혈액이 차가워지면서 열이 떨어지고 호전 반응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치료되는 과정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암세포는 몸의 차가운 부위인 유방관처럼 생긴 소화기 및 생식기, 오장육부, 조직이 응성한 폐 등의 조직세포에 잘 생긴다. 그 세포가 염증화되어서 독소 및 노폐물, 염증이나 진물, 고름 등의 이물질을 배출하는 세포 자살이 끝나면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만약에 병들고 냉한 세포가 자살을 해서 염증이 되려는 과정에서 화학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세포가 냉한 상태로 굳어서 호전 반응이 정지되고 만다. 암 환자의 경우에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진단하는 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서양의학에서는 암이 줄었다며 항암제를 더 투여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암세포가 잘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화학적 맹독에 의한 치유 과정은 악화 반응으로 세포 재생을 막고 자연 치유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여러분은 어쩌면 종기나 눈 다래끼가 생기려고 할 때에 항생제를 쓰는 바람에 세포 자살 염증이나 고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화학적인 맹독으로 혈액과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인 열이 급격히 사라지고 치유 증상이 일시적으로 제압당했기 때문이다. 인체가 자연 치유를 하는 상태에서 인공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호전 반응이 정지된다. 자, 호전 반응은 인체가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새살가리 현상이다. 병들고 냉한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하는 과정인 것이다. 진정한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인생은 자연치유의 연속이다. 삶은 호전 반응이라는 재생력에 기초하고 그 자연치유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건강하다. 정상 체온에서는 이렇게 호전 반응과의 차이. 정상 체온에서는 왕성한 자연 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처럼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호전 반응이라는 인체 내의 만능 의사가 내 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자, 호전 반응. 자,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포가 새살갈이를 하는 곳이 많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다면 새살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히려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자동차로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피스톤을 장착한 최고급 승용차와 같다. 문제는 현대인이 몸을 차게 하는 화학 독성이 든 식품과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여기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만성질환의 체질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체온이 냉해지면서 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인체는 자연치유력이라는 호전 반응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려 하지만은 몸이 냉해져서 면역력이 약한 데다 독소와 노폐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반건강 상태에 있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자, 실제로 현대인은 정상 체온에서 0.5에서 1도 떨어진 면역력으로 그럭저럭 반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암이나 성인병에 잘 걸리게 된다. 즉 이 체온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는 과도기의 면역 이상으로 이때 여기저기에 자각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적 생활습관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 스스로 자연치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호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아픔이고 병이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딘가는 약간씩 아픈 것이 있게 마련이다. 흔히 새싹이 돋아나는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노화된 나무 세포를 뚫고 새로운 새싹을 틔우기 때문이다. 나무라고 해서 어찌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인간도 살아있는 한 세포의 새살갈이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인체 세포가 호전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새싹이 나지 않는 죽은 나무와 같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반건강 상태에서 인체의 각 장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그렇죠. 나무의 싹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 설명을 했네요. 이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간장과 비담에 대해서 자, 간이 반건강 상태에 놓이면 차갑게 굳는 초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인체는 그 냉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눈이나 근육에 보내지 않고 간으로 모아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거나 잠자게 하는 등 간을 쉬게 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진단되기 이전에는 인체가 미해를 일으키거나 목감기, 코감기로 치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린다. 이때 면역력이 더욱 강하게 발동하면 전신의 자연치유가 시작되면서 감기, 몸살에 따른 통증과 열을 동반한 호전 반응으로 세포를 재생하려 한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간 기능 저하로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이면서 성급한 성격으로 간의 독소와 노폐물을 발산한다. 자, 간이 움직이는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는 것도 이 간이 저하되어서 이것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어떤 발산하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건데요. 자, 몸이 100량이면 간은 90량이라고 한다.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장기에서 조혈된 모든 혈액은 간을 거쳐서 해독, 재합성, 저장 등의 기능으로 조혈이 완성된다. 무엇보다도 간과 비장은 면역기를 대표하는 장기로 특히 열을 동반하는 자연치유의 종합 사령부이다. 따라서 그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기, 몸살 증상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기, 몸살로 인한 고열은 암이나 만성질환의 완치로 가는 최상의 무기다.
암이나 만성질환을 치유하려면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의 호전 반응은 필수인 것이다.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로 도로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닥터 아보의 면역학 입문에서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은 면역력을 억제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서 그는 면역학의 관점에서 암세포는 열에 약하고 임파고는 열이 있는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보 교수는 항암제 투여로 발열을 막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현대의학의 무지를 드러내는 항암요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일단 감기에 걸리면 임파부의 면역 항체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고열이 일어난다. 이러한 호전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건강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처럼 고열을 동반한 강한 감기 몸살에 걸려야만 진정한 건강체가 될 수 있다. 면역학의 입장에서 암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은 극도로 면역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 즉 모든 화학 독소, 노폐물 같은 발병 물질에 의해서 체내 면역이 철저히 암살되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재생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가 냉해져 꾸어지는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암세포는 세포 재생의 힘에 의해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35도 이하의 저체온 상태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은 30대에 이르는 신세대 10명 중에서 5명이 암이 가장 잘 번식하는 체온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40대에, 20%는 50, 60대에 약 35도의 체온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염증성인, 다시 말 암성인 체질인 알레르기가 요즘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므로 10년 정도 흘렀을 때 그들 대부분이 암 체질에서 암 발병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전문가들은 10년 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10년 후면 암 대란이 온다는 얘기다. 어쨌든 염증성 체질은 암 체질이며 염증이라는 인체의 호전 반응은 암이 잘 발생하는 온도보다도 0.5도 높은 상태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미약한 호전 반응이 갈수록 저하되어 암이 잘 발생하는 온도에 이르면 간은 거의 면역이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암 체질도 아니고 당뇨나 중풍 등의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없는 정상 체온으로 호전 반응이 거의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건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몸이 아픈 증상이 거의 없고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겪게 된다. 완전한 건강이란 모든 체세포가 정상 체온에서 병들지 않고 세포의 새살갈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면은 임종을 맞이할 때도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아픈 것 없이 2, 3일 안에 자연사할 수 있다. 이는 우주 자연의 관점에서 인체 세포의 재생 시스템이 대우주 자연과 온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완전한 건강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완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복부와 척추 중심으로 열 에너지가 충만해 체온이 정상적이다. 무엇보다도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강하며 소식을 하고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또한 6시, 7시간의 숙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없고 활력이 넘치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어 식욕이나 성욕, 물욕, 명예욕 등 욕심과 욕망을 탐닉하지를 않는다. 정신적으로는 슬픔과 분노, 증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암에 잘 걸리는 저체온 상태를 유발한다. 반면에 참된 건강 상태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쾌활하다. 특히 끝없이 감사하는 습관은 면역력을 최상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은 따뜻한 인상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인 셈이다. 흔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말처럼 타인에게 대한 배려와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장수한다. 심신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측면에서의 건강의 조화가 최상이면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할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인체는 질병으로 가득한 현대 문명 세계에서도 감기나 몸살에 잘 걸리지 않는다. 만성질환자와 반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개 수천 가지의 가공식품과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바람에 면역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현대의 화학 문명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해서 심지어 시체가 썩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화학적인 독성 물질을 국민 1인당 연간 4kg이나 이렇게 많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평생에 200kg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몇 배입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발암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 중에서 400여 가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든 화학물질은 세포의 독이자 세포 에너지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차가운 성질의 물질이다. 이처럼 수많은 가공식품과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서 현대인의 간장은 점점 면역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미 극한 상태에 이른 사람도 많다. 물론 호전 반응의 산물인 인체는 끊임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나 자기 정화를 위한 호전 반응을 반복하다가 지치게 되면 면역계는 인체의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호전 반응이 바닥나는 바람에 면역 센서가 무너지게 되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몸 안의 면역력은 깊이 잠들고 마는 것이다. 잠들어 버렸으니까. 무감각 속에서 호전 반응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세포 재생이 약화되고 건강하지 않은데도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감기에 걸리면 미열, 코감기, 목감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체질이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저체온 상태의 반건강인이며 면역력이 고열과 통증을 동반하지 못하는 고장난 재생 시스템이다. 자, 무뎌져서 잠만 자는 호전 반응이 새로 재생력을 약화시켜서 차고 굳어진 경화성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자, 암 체질은 센서 자체가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암이 진행되는 잠복기의 10여 년간 면역력 약화로 허리가 아프고 어깨, 목 등의 세포가 굳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나 추위를 잘 느끼게 되면서 경화성 종기, 암 종기, 염증성 세포의 출현을 경고하게 된다. 또한 전신성 반건강 상태에서 만성병 체질로 변질된 현대인의 간장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즉 모든 만성질환은 전신병이자 오장육부의 질병인 것이다. 현대인의 만성질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간장은 이렇게 해서 병이 들고 무력한 상태에 놓이고 만다. 건강이나 만성질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호전 반응이 고갈된 상태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감각 센서가 무뎌서 이 호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